자, 이제 이것은 정식 작업을 해서 이제 활착. 여기서 이제 우선 우리 농업인들께서 저는 누누이 교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정식 당일날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저는 뭐냐? 잘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쪽 오른쪽과 같이 포기마다 관주를 해줘야 됩니다. 포기마다 관주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 정식을 아무리 잘 한다 해도 그 뿌리 있는 부분 포트 프로그미오 포트 공간이 한쪽이 뜨게 돼 있어요. 떠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여기에 찬바람이 들어가야 되면 뿌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 농업인께서 물을 이렇게 이제 정식 당일날 이렇게 포기마다 지금 주는데 맥주 한 잔 정도의 물컵으로 해서 포기 주셔야 돼요. 포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그 뒤에 흙이 이제 그 딸려 들어가서 이제 허물어서 험하게 이렇게 새뿌리가 이제 또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아주머니는 그 뒤에 들어가서 흙을 고래서 파서 이렇게 덮어주게끔 해서 해줘야만이 이것이 뿌리가 안착이 잘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3분의 1이나 20%나 부분이 떠 있으면 거기는 찬바람이 들어가서 냉을 받게 되고 여름철에 심는 것은 또 거기에 더운 공기가 들어가서 오히려 고온 피해를 받고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봐서는 그런 스트레스 장애를 많이 입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을 오전 중에 마치고 바로 이어서 이 포기마다 관주를 해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심을 당시에 정식 당시에는 전체적인 토양 수분은 70 내지 75%가 함유되도록 정식 20일, 25일 한 달 전부터 미리 물을 3, 4일 단계로 해서 나누어서 물을 주어 주셔야 한다. 관수를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는 또 한동에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20분 내지 30분 사이 1시간 반씩 이렇게 관주를 모타를 틀어놓고 하는 농가들은 오히려 어린 묘의 뿌리에 지온이 더 낮아지면서 습해를 일시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요구하는 토양에서는 오늘 30분을 주었으면 하루 정도 뛰었다가 다음날 또 30분을 관수하는 방법, 즉 소량 다해가 이 뿌리에 스트레스를 덜 주고 활착에 더 좋은 요건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정식 당시에는 토양 수분이 70 내지 75%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맥주잔 한 잔 정도로만 살짝만 주어도 안착이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분소호수나 점저호수를 통해서는 심는 당일날 오전에 바로 관수를 이제 하되 그때는 살짝만 그 부분에 토양 수분이 약 한 10분 15분 정도 물만 약간 먹을 정도로 해 주시고서 정식 작업이 완료가 돼요.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지역에서 갈수록 이제 그 밀식 재배가 많이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90년도 초만 해도 80년대 말 90년도 초만 해도 하우스가 물론 그때는 소형했죠. 8m나 9m짜리 하우스였으니까 45cm 심지어는 48cm 50cm 간격으로 뛰었는데 지금은 48에서 45, 42, 40, 38, 36, 32 28까지 내려온 농가들이죠. 지금 우리 부여 지역의 최고 밀식 재배하는 농가들이 28cm 심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고도의 기술, 정말 상당한 그 기술력이라든지 재배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통 D형 하우스면은 이중 하우스 내 폭이 6m 정도 되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보통 33cm, 36cm 이렇게 그 포기 사이를 띄워서 많이 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세는 80년도부터 지금 한동에 현재까지 여기는 오른쪽은 80년대에는 420주 들어갔는데 90년대에는 480주, 2000년대에는 500주, 지금 현재 570주, 600주, 어떤 농가들은 650주, 조금 있으면 뭐 700주까지 도전을 해본다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술력이 좋아지고 다양화되고 또 자재도 많이 좋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밀식 재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밀식 재배가 다 좋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기술력이 바탕이 되고 두 줄 재배를 하면서 내가 수박을 9kg, 10kg 키워낼 수 있는 기술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제 이것은 저도 이제 현지를 많이 우리 수박 농가들을 부여, 귀암, 장암 뭐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우스 앞에서 출입구에서 들어가서 15m, 20m, 많게는 30m까지는 항상 생육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수박은 딸 때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다 따죠. 그러면 앞에 하고 저 중간에 온도가 높은 지역하고 생육되는 기간이 5일 이상이든지 6일 정도 캡이 나와요. 그러면 수박이라는 것은 5일 먼저 달려서 당도가 축적된 것을 5일 늦게 열려서 당도가 축적되기 전에 수확을 이시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앞에 생육은 더 약하기 때문에 수박과도 또 적어지고.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 귀암의 어느 무수 지역에 가서 이제 제가 작년에 찍었는데 앞에 출입구 한 20m를 이렇게 유공 비닐이 떠오면요. 안 그러면 그 30g짜리 얇은 부직포가 있습니다. 폭이 좁은 거 얇은 부직포를 잘라서 한 거풀을 더 덮어놓는 거예요. 이 기간은 며칠 동안? 한 5일 내지 6일 정도요. 더 열심히 하시는 동안은 10일 동안 하되 그러면 5일째부터는 여기를 열어놨다가 저녁에는 덮어놓고 이렇게 10일 동안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이제 바쁜 시기에 그런 것도 이제 하기 어렵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는 요 앞 칸만이라도 온도를 더 보온이 되게 그 다음에 한기가 안 받게 이렇게 해서 한 20m 정도 이렇게만 덮어주면 생육이 앞과 뒤가 어느 정도 똑바르게 될 수 있다. 아주 이것은 농업인께서 보면은 뭐 100점 만점짜리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농사를 짓는 아주 훌륭한 그 농업인의 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수박 하나가 10,000원이잖아요. 수박 하나가 10,000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벌써 15m면 몇십 개가 이렇게 차등이 안 나게 가지랍니다. 이제 그것은 지원 확보에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좌측에는 사전에 물을 안 줬어요. 정식 20일 전에. 이쪽에는 물을 줬어요. 근데 정식을 저쪽에는 똑같은 묘지만 2월 10일 날 했습니다. 이쪽에는 2월 17일 날 했어요. 일주일이 늦어요. 근데 지금 현재 23일 날 제가 현지 출장을 간 사진을 찍은 것이 2월 23일 날. 요것은 13일 후에 찍었고 요것은 6일 후에 찍었어요. 활착이 되는 것이 지금 어느 게 좋아 보입니까? 이쪽에 미리 사전에 물을 준 하우스 포장이 훨씬 더 활착이 빠르기도 하면서 예뻐 보이잖아요. 벌써 싹수가 참 좋아요. 이것은 벌써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잎이 오그라들면서 좋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을 먼저 심었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생육은 이름이 똑같이 나간다 얘기죠. 그래서 사전에 물을 충분하게 점적호수나 분수호수로 해서 충분하게 물을 미리 주어 놓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이건 실제 현장에서 내가 똑같은 하우스가 두 군데 있는데 그 농가의 사를 이쪽에는 왜 물을 안 줬느냐. 아들 친구들이 일요일 날 와서 이게 담배 모종기 있죠. 담배 심는 걸로. 저기다 수박 모종을 이렇게 넣으면 탁고 구우면 저걸로 이제 심어준다고 하길래 물을 안 준 거예요. 미리. 흙이 잘 뚫어지게 그러면. 그렇게 하고서 심고 나서 관수만 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똑같은 하우스의 지금 조건인데 이만큼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지온을 미리 확보를 해서 가마솥처럼 땅을 20cm, 25cm까지 데펴 놓으려면은 20일 전에, 25일 전에 멀칭을 다 하고 턴널까지는 덮어놓고 관수를 충분하게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게끔 하고 정식을 해야만 이렇게 빠르게 활착이 된다 얘기죠. 자,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1월 4일부터 이제 수박을 또 정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주 초촉성 재배 하시는 농가들의 이제 그 개폐기, 터널 개폐기. 이 터널 개폐기도 저희 기술센터와 군청에서 이것을 보급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약 한 20년 전쯤 될 겁니다. 과거에는 실패를 했다가 지금 이제 이것이 개발이 업체가 대구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식을 해서 이제 자동 개폐기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큰 다음에 터널을 개폐를 하는 거죠. 양쪽으로 이제 나눠 심는 것보다 중앙 정식 이렇게 하나로 해서 하는 것이 이제 카시미론 다격 보온으로 덮어서 보온력이 더 향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것은 부여 우리 송관리 농가에 가서 이제 찍었는데 정식은 1월 17일 날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21일 날 현지 출장을 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겨울에 혹한 겨울에도 수박을 정식을 했는데도 이 정식할 때 당시에도 보면 묘는 45일 묘 정도 어느 정도 큰 묘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토양 수분도 확보를 해놓고 지온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4일 뒤에 와서 제가 찍었는데 흙을 딱 파보니까 여기에 이제 뿌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온 확보가 잘 된 것은 정식을 하고 4일 내지 5일 지나서 흙을 살짝 파보면 1cm 정도의 하얀 뿌리가 굵게 나와야 돼요. 1cm. 근데 가스장애를 입었다든지 EC 농도가 높다든지 아니면 지온 확보가 안 됐다든지 하는 농가들은 15일 동안 가서 봐도 새뿌리가 못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농가들은 굉장히 그 수박의 뿌리 활착이 이제 늦어지면서 뿌리의 확보량이 기존 우수 농가의 60%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드름 현상이라든지 수박 품질이 형편없는 그런 농가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혹한 겨울에도 추위에도 수박을 정식을 해서 정상 생육이 된다면 4일 5일 정도에 한번 우리 농업인들께서도 관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새뿌리가 이렇게 이것은 정확합니다. 17일 날 심어서 제가 21일 날 가서 사진 찍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얗게 1cm 정도 나왔어요. 이게 나오지 않았다 하는 것은 내가 이 수박에 활착하는 데에 뭔가 지금 미스가 있다. 본인이 그런 것을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놀랐습니다. 한겨울에도 이렇게 4일 만에 4일 만에 새뿌리가 이렇게 쏟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정상적인 활착이 21일인데도 수박이 얼마나 예뻐요. 상당히 수박 묘종이 활착이 될 때 이렇게 아주 예뻐야 돼요. 산소 같은 이형의 얼굴 얼마나 예쁩니까.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스트레스 하나 안 받고 활착이 그대로 올라가죠. 이 비벼서 오그라든다든지 색이 퇴색이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벌써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것이 이 어린 수박 묘도 활착이 되는 과정에서 먼저 호르몬의 이제 이런 시스템이 엉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물에서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5가지 호르몬이 물 주고 비료 먹고 이걸로만 해서 크는 게 아니라 호르몬의 관계에도 굉장히 영향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옥신, GA, 사이토카닌, 아부지신산, 그 다음에 에틸렌 이런 5가지 호르몬의 어느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 한번 이것이 스트레스나 쇼크를 받아두면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 수박의 운명은 불행으로 가지기 시작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박은 어떻게 보면 요즘 얘기하는 우리가 황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이 수박 묘종도 그렇게 농업인 우리 농가에 어느 집에 가서 잘 안착이 돼서 탄생을 하느냐 그거 말씀드리고 있어요. 황금수저를 안고 태어난 수박이에요. 이거는 보나마나 이것은 10,000원 아니라 15,000원, 20,000원짜리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고품질 수박. 생장 자체가 벌써 틀리거든요. 자, 여기도 그 농가 겁니다. 이쪽에 좌측에 있는 뿌리는 더 많이 나왔네요. 이것을 한번 화면으로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지금 예쁘게 이렇게 활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은 과거에 전에 실패를 했던 농가. 정식을 해놓고 최고 좌측에 있는 저 수박은 거의 한 20일이 됐는데도 저 지경입니다. 20일이 됐어요. 이런 수박은 벌써 이것은 어렵죠. 3월달, 4월달 가서 날씨가 회복이 돼서 새뿌리가 2단 발근돼서 나와서 수박이 매달린다 해도 3, 4kg 되면 벌써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지온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냉해를 받았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온비의 질소가스 피해가 이제 간혹 나와요. 우리 농가들께서는 비료 회사에서 업체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박이나 부산물 대비 소두염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다 100% 발효가 됐다?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서 지금 또 축산농가에서 가져오는 것도 완전히 이제 금년도부터 내년부터는 이제 그 발효도 검사를 해서 출하를 해야 된대요. 축산 분뇨도.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 내년부터는 이 소똥을 외부에
농가에 반출할 때 발효도를 검사를 해서 그러니까 축산 농가에서는 바닥에 소 우리에 깔아있는 걸 그냥 퍼내가지고는 못 온다 이거. 그럼 어느 한 일정 저장 장소에 두어가지고 이제 구숙을 시켜서 이렇게 출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농가는 뭐 피해가 나왔는데 우리 길센터의 저 질소가스 측정 기계입니다. 한 번 싣고 두 번 싣고 나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이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유막을 한겨울철에 지온 확보도 안 되고 한 상태에서 그대로 많이 넣고 재배를 하다 보니까 발효가 된 원인인지는 몰라도 저렇게 질소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이 돼서 피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농가가 보니까 앞작물에 토마토 재배를 하다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두 번 따다가 그놈을 그대로 철거하고 수박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앞작물이 잘 되고 농가가 잘 우수한 농가들 경우 있을 때는 비료를 주는 대로 잘 받아요. 염류 직접 들려면. 그런데 이 토마토 농가가 농사를 질 때 버리니까 온갖 모든 걸 다 갖다가 살려보려고 수단은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축적이 됐겠죠. 거기에 대고 이제 수박을 바로 심을 때 복합비료 한 포만 유박을 12포 넣고 수박을 정식을 했어요. 18년도에 1월 11일에 정식을 했어요. 이렇게 늦가을에 이제 토마토는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제 죽으니까 2월 28일에 또 정식을 했어요. 수박을.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출장 의뢰를 3월 9일날 출장 의뢰를 와서 우리가 이 측정기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세 번째 심었죠. 아니 두 번째 심은 것을 0.5 ppm 되지 1.0 ppm 가스 농도가 저렇게 그때까지도 높게 나오더라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생육기에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이 우측에 있는 이 두 줄기 재배를 다 하잖아요. 이제 우리 부여구는 상당히 수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완전 특등 지수는 하지만 2등 이상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두 줄기 재배를 지금 제가 한 20년부터 경상도에서 배우고 와서 이제 그 강조를 해서 보급이 됐는데 두 줄기 재배가 완벽하게 정착이 되는데 우리 부여군에서 약 한 15년 정도 걸렸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충북 쪽이나 저 다른 지역 저 위에 쪽에 가면 두 줄 재배를 몰라요. 전부 100% 세 줄 재배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다른 지역에 가서 충북 지역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두 줄 재배를 몰라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두 줄 재배를 이제 하게 된 것이 완전 정착이 됐는데 자, 두 줄 재배를 하면서 여기에서 우측에 있는 저 수박에서 농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뭐가 지금 잘못됐나요? 뭐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뿌리를 발달을 시키는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금 저쪽의 농가는 너무 부지런해서 탈이다. 너무 부지런해서. 뭔 얘기냐? 수박 지금 측지 나오는 것을 모조리 다 핀세트로 따듯이 다 따냈어요. 이것은 아주 지금 잘못된 상황이에요. 왜? 아까 호르몬 뿌리 발달을 시키는 호르몬 관계였고 그 다음에 새 순이 크는 호르몬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뿌리에 있는 사이토카닌이라는 호르몬하고 이 새 순이 커나가는 옥신이라는 호르몬과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뿌리가 발달을 하면서 신장을 하게끔 하는 이 새 순에서 여러 군데에서 많은 옥신 성분이 뿌리 쪽으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사이토카닌 이 발생이 돼서 뿌리가 발달이 되게. 근데 이것은 지금 너무나 측지를 조기에 따냈다. 그것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정식을 해놓고 수박 넝쿨 정리를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똥손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박떡잎 바로 그 밑에서 나오는 그것도 너무 조기에 따지 마시라. 그래서 넝쿨손을 한번 이렇게 유인을 해서 돌리기 전까지 어느 정도 측지 곁순이 나오는 것은 한 10cm 정도까지는 나오게끔 놔두어서 그 기간 동안에 여기서 호르몬 생성을 해서 뿌리를 많이 보내주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따냈기 때문에 측지가 없으니까 두 순에서 호르몬을 생성을 해서 보내주는 것과 10개의 측지가 놔져 있으면 거기에서 호르몬을 만들어서 뿌리가 많이 뻗어나가는 호르몬 자체를 공급해 주는 것과 어느 게 유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께서 또 이제 고추든 토마토든 오이든 메로이든 이런 것들을 보면 정식을 해놓고 처음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무슨 장애가 나오고 초세가 연약하다 한 것 같으면 푯순을 측지를 먼저 조기에 다 따버리거든요. 반대로 하신다 얘기예요. 네. 세력이 너무나 강하고 무성해지고 할 것 같으면 조기에 해도 돼요. 근데 연약하고 어린 단계에 있을 때는 10cm나 이 정도, 8, 10cm 정도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놔두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측지를 따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이것은 농가가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식물 수박 활착하는 데는 아주 마이너스를 주는 그런 단계. 자, 그다음에 이제 토양 지온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기가 20도네요. 20도, 20도인데 이 지온계를 여러분들께서 꼽을 때도 2cm 꼽았을 때에 20도, 5cm 내려가면 18도, 7cm 내려가면 15도, 10cm 내려가면 10도, 15cm 내려가면 8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린 상태에서 아까 얘기했던 지온 확보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밑에까지 어느 정도 다른 농가보다 나는 지온이 다른 농가 20cm 밑에 7도 나가는데 나는 10도 나간다. 그럼 뿌리는 더 아래로 잘 뻗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깊은 상태의 지온이 낮으면은 이 뿌리는 자꾸 위에 쪽으로만 발달이 되지 밑으로는 내려가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 오른쪽 농가는 지금 측지가 나오는 것도 이제 그대로 어느 정도 지금 방임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우리가 중앙 정식을 해서 경상도 구미나 여기처럼 방임 재배 한쪽 순은 완전히 곁순을 놔두고 한쪽에다가만 수박을 타는 그런 재배 기술을 우리 구역원도 빨리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 농가가 이런 시험 재배를 작년도 금년도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차후에 우리가 이 기술이 정착이 되려면 저는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기술이 있다면 다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런 재배법을 같이 연구를 해가면서 방향을 바꿔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한쪽 순을 덤플 순을 정리를 안 하니까 노동력도 벌써 순정리하는데 50%의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상주하고 구미 쪽을 5번 정도 견학을 갔다 왔고 일부 또 저쪽에 세종에 있는 농가들한테 작년도에 금년도에 실증 재배를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터득을 해서 방향을 앞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자, 이제 이것은 1월 25일 날 정식을 하고 3월 7일 날 초세 세력입니다. 이쪽은 1월 20일 정식을 했는데 3월 7일 날 초세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쪽 방향으로 왔지만 이제 이것은 한 번 이제 저쪽으로 또 돌려 나갈 거죠.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유인작업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 거는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벌써 이제 한 번 돌려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잡아놨죠. 그래서 초세 상황으로 지금 봐서는 적정한 초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헛골에도 우리가 이제 건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사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한 20년 동안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 지켜보면서 그 마을에서 항상 메로를 수박을 농사를 해도 한 번을 실패를 않고 1등 농가로서 그 명성을 떨치는 농가를 가서 보니까 그 농가는 이 헛고랑에도 이렇게 그 볏짚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기 부산물, 유기물 퇴비를 이렇게 해서 뿌려주고 그래서 이 농가 이런 이쪽 뿌리에서 내려왔을 때 다치지 않는다 얘기죠. 그 다음에 하우스에 4월달 이후에부터는 너무 건조하지 않게끔 습도 관리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가운데 분소호스를 깔았죠. 여기에도 하우스가 너무 3월 말 4월 초부터 건조하게 되면은 시설 내에 습도 유지를 위해서 이제 분소호스를 깔았다. 자, 이제 광합성 생장 촉진 이것은 화면을 참고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농업인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환기를 할 때 온도계만 보고 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저는 이제 이 기술적으로 이제 도입을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이것은 저는 체온계를 또 샀습니다. 체온계를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구입을 하면은 7만 원 정도 되면 돼요. 그 체온도 되지만 이
사물도 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레이저로 이제 이렇게 해서 온도계입니다. 온도계인데 이 수박이 동화작용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온도가 하우스 이 안에 온도는 70도가 나가든 60도가 나가든 100도가 나가든 관계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태양 햇빛을 받아서 이 체온입니다. 체온. 우리가 농사를 하면서 이제 하우스 안의 온도를 기준을 잡는 것보다 이제 체온 위주의 튜백.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수박 이파리라든지 오이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봐가지고 동화작용을 가장 잘하는 이 체온이 올라가는 단계가 18도에서 22, 3도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 그늘 속에 있는 것은 온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러나 햇빛 받는 것은 온도가 좀 높겠죠. 일찍 올라가죠. 평균적으로 수박잎을 여러 개 재봐도 지금 이것은 온도가 20도니까 지금 햇빛이 떴으니까 동화작용을 최고로 잘하겠다. 근데 이제 조금 아직 여기 하우스 안에 온도는 32도래도 여분을 재보니까 20도에 아직은 조금 환기를 더 늦춰도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 여분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봐서 한 24도, 5도 이상 이렇게 올라간다 하면 환기를 많이 더 시켜야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온도 관리를 측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온도계 정도 하는 관리를 구입을 해서 농업에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자, 이제 이것은 광합성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게 네덜란드에서 이제 자료를 만든 건데 온도가 20도 정도 될 때, 자, 여기서 3도나 이 정도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광합성을 최고로 많이 한다. 그래서 20도에서 이제 최고로 많이 해가지고 벌써 30도가 되면은 이 호흡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사람이 더우면 헐떡거리잖아요, 여름에. 그래서 식물도 온도가 벌써 여기서 25도 이상이 이제 넘어서게 되면은 이 호흡량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호흡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벌써 에너지 소모가 많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것은 뭐 활착이 잘 돼가지고 이 방증하는 것은 뭐냐? 이 밑에 대목 바로 위에서 이게 터졌다는 것은 이 육묘할 때 당시에 이것이 도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도장은 됐지만 주인은 잘 만나서 아주 따뜻하게 활착이 굉장히 잘 되게 해주니까 뿌리에서 양수분을 많이 펌핑을 해서 뽑아 올리는데 이 환이 적으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터지는 건 관계는 없어요. 저것이 나비처럼 뒤로 다 까져도 나중에 수박 크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육묘가 많이 나왔다면 이 육묘장에서 이거 키울 때 도장시켰구나. 그런데 내가 활착을 잘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은 온도가 체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면 이렇게 고온 피해를 아이고 부야장에 홍산장에 갔다 오다 보면 늦었네. 그래서 아이고 터널을 못 열고 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렇게 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30도 이상이 올라가면 고온장에 피해를 입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온도계도 이렇게 수박잎이 가장 적정하게 달려있는 부분에 지금 현재 33도네요. 33도면은 이것은 여분을 재보면은 8도, 7도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실제 온도하고 체온과는 7, 8도 정도 차이 나. 그러면 요것은 지금 현재 33도니까 이 여분들은 대개 재보면은 한 24, 5도 나가겠다. 그럼 이제부터 환기를 서서히 더 많이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밤의 온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요. 밤에. 자기는 저녁에 들어와서 사모님하고 따뜻한 이불에서 9시 뉴스 나와서 편안히 이렇게 보시고 하는데 수박의 저녁의 온도를 나가서 나는 체크를 해보는 농가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5일에 한 번 정도는 내 하우스에 나가서 지금 이 수박이 크고 있는 이 밤 시간대에 7시에 나가니까 지금 현재 몇 도? 영농일기장 여기서 배부했잖아요. 보다 저거 8시에 나가서 재보니까 몇 도? 9시에 나가서 재보니까 몇 도? 10시에 나가서 재보니까 몇 도? 11시에 나가서 재보니까 몇 도? 12시에 나가서 요렇게 한 번 정도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뒤에 또 한 번 또 그 온도를 체크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한 번만 해놓으면은 내가 영원히 우리 하우스에서는 이 온도 기록을 보고 내가 야간 온도를 매일 물론 작년에 비닐을 갈고 올해 안 갈고 내년에 3년째 쓰고 했을 때는 차이는 있겠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정도는 밤의 온도. 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낮에 만들어진 양분을 가지고 밤에 모든 각 분야의 양분을 보내주고 활동을 하는 것이 그거에 보면 양분 전류 온도라고 해요. 양분 전류. 입에서 낮에 만드는 양분이 온도가 일찍 떨어져 가지고 각 분야로 보내지지 못하면 이 잎은 뭐예요? 소화불량이 걸리는 거죠. 소화불량. 그러니까 거기에 칠소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런 것을 그래서 잎은 얇고 부드러워야지 하는데 온도가 낮아지니까 여기에 칠소질이나 이런 양분이 소화불량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저녁 온도 12시까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건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간대별로 가서 체크를 해놓고 메모를 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돼. 그래서 18도일 때는 입에서 만들어진 양분이 2시간이면 다 소모가 돼서 각 분야로 다 보내진다. 뿌리로도 열매로도 어디로 다. 그 다음에 16도는 4시간 걸린다. 그 다음에 초저녁 온도가 12도로 일찍 떨어진다. 그러면 16시간 걸린다. 이게 16시간. 그러니까 가다 말아요. 가다. 그러면 이 양분 전류가 새벽에도 가느냐? 천만의 말씀. 12시경까지 전류를 하고 스톱합니다. 왜? 자야지요. 잠을 자야지. 그래서 양분 전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오전에 양분을 만드는 것도 오후에 3시, 4시, 5시, 6시 안 하고 만듭니까? 아니죠. 해가 뜨면서 입의 온도가 20도 내지 22도 되면은 오전 12시까지 하루에 양분 만드는 거 거의 80%, 7, 80%를 만든다 얘기죠. 오후의 햇빛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이 양분 전류도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12시까지 거의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초저녁 온도가 상당히 중요하다.